사람이여, 가장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그게 돈이든 사랑이든,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핏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핏줄이 바뀌어 있었다면요. 내가 30년을 품고 살았던 내 아이가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는 걸 남들 앞에서 알게 된다면요. 그 순간부터는요. 엄마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말도 그냥 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그 칼 얘기입니다. 가슴을 콱 쥐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은 지금부터 뒤집히기 시작하거든요. 건양그룹 창립기념일. 사람들은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비싼 드레스와 정장들이 반짝였고 사진기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파티였죠. 그 중심에 한혜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안을 쥐고 흔드는 여자의 얼굴. 완벽한 미소. 흔들림 없는 어깨. 세상 누구도 자기 자리를 뺏지 못할 것 같은 눈빛. 한혜라는 단상에 올라가 천천히 주변을 훑습니다. 그 눈길 하나에 사람들이 숨을 고릅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인생이 살고 죽습니다. 한혜라는 말합니다. 건양의 미래는 내 아들 진세훈이라고. 이 집안의 다음 왕은 세훈이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곧 알게 됩니다. 단상이 끝나기도 전에 뒤편 대형 스크린이 바뀝니다. 축하 영상이 아닙니다. 기념 영상도 아닙니다. 차갑게 박힌 글씨,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름, 수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 파티장은 순간 멎습니다. 박수는 반박자 늦게 끊기고 웃던 얼굴들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봅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죠. 사람들은 숫자 하나에도 인생이 바뀐다는 걸 이미 아는 나이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너무 얄밉고 너무 선명한 웃음입니다. 공난숙. 남의 불행을 자기 기회로 바꾸는 사람. 약점을 잡으면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 공난숙은 조용히, 그러나 들리게. 한혜라가 30년을 키운 세훈이 진태석의 핏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영란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헤라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혜라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집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긁습니다. 그 소리가요. 사람들 심장까지 긁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빛이 허공에 걸린 사람처럼 흔들립니다. 아들이 아니라 후계자였던 삶. 그 후계자라는 옷이 갑자기 벗겨진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봅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혜라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을요. 파티장 밖은 장대비입니다.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고 사람들의 구두가 젖습니다. 비는 소리를 키웁니다. 슬픔도 분노도 다 크게 들리게 만들죠. 세훈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젖은 정장, 흐트러진 머리. 그런데 그보다 더 흐트러진 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후계자의 얼굴이 아니라 엄마를 찾는 아이 얼굴입니다. 한혜라는 세훈을 마주합니다. 눈물이 터질 듯 하면서도 눈물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오는 얼굴.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호합니다. 조영란을 향한 분노인지, 공난숙을 향한 분노인지, 세훈을 향한 분노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그때 한혜라는 세훈의 뺨을 때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시청자들이 숨을 못 쉬는 순간입니다. 엄마 손이 아들 뺨에 닿는 그 장면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깨지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우산 하나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차정원.
사람들은 그녀를 주영채로 알고 있습니다. 건양가 며느리. 그러나 이 며느리는요. 울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정원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 채 지켜봅니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게임판을 보는 사람처럼요. 정원의 마음속에는 한 문장만 있습니다. 시작이다. 당신들이 빼앗아간 우리 아버지의 시간. 당신들의 피가 아닌 그 아들이 대신 갚게 될 거다. 여기서 시청자는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불륜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핏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의 문제고 더 깊게는 죄의 문제입니다. 댓글 유도 질문 하나. 여러분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키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광판에 뜨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실까요? 댓글로 도망 또는 버팀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건양가 식탁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밥그릇 놓는 소리, 물컵 내려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세훈은 밥을 뜨려다 멈춥니다. 하네라가 세훈 손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는 듯합니다.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그 손에서 확인하려는 듯합니다. 세훈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나를 가짜라 해도 엄마만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일 먼저 나를 의심합니다. 그날부터 하네라는 변합니다.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훈은 그걸 느낍니다. 자신이 사람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후계자로 보호받았다는 걸요. 하네라는 냉정해집니다. 세훈이 약해 보이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약한 쪽을 물어뜯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 더 잔인합니다. 세훈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엽니다. 어릴 때 사진을 꺼냅니다. 헤라가 안고 웃던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가족이 웃던 사진.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세훈은 사진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 울음은 후계자의 울음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아이의 울음입니다. 한편 정원은 거울 앞에 섭니다. 정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원은 지금 이 집안을 무너뜨리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감옥에서 잃은 시간. 그 시간에 대한 빚을 이 집안이 치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원은 밤마다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차수아, 정신 차려. 울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럼에도 정원은 흔들립니다. 세훈이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떨릴 때, 정원은 자기 어릴 적을 떠올립니다. 비 오는 날, 배고프고 무서운데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던 그 순간, 정원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습니다. 문을 열면 복수가 무너질까봐,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 정원은 문을 더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댓글 유도 질문 둘.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적 있나요?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복수든 자존심이든 어떤 이유로든요. 댓글로 닫았다 또는 못 닫았다 남겨주세요. 공난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약점을 잡으면 바로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공난숙은 하네라를 부릅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웃습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잔인한 얼굴이죠. 공난숙은 말합니다. 세훈 출생 문제를 덮고 싶으면 지분을 내놓으라고. 헤라가 지키고 싶은 건 가족이 아니라 자리 아니냐고. 하네라는 이를 악물지만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 헤라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왕좌였다는 걸요. 공난숙 옆에는 주영채가 앉아 있습니다. 영채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묶습니다.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덫입니다. 영채는 세훈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당신 옆엔 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는요.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영채는 그 약함을 정확히 찌릅니다. 영채는 세훈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불쌍해지면 세상이 당신 편이 될 거라고. 피해자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할 거라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또 맞는 말이라 더 섬뜩합니다. 이 여자는 공감이 아니라 통계를 믿는 얼굴입니다. 공난숙은 봉투를 탁 올려놓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사지만이 아닙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담당 간호사 이름, 그리고 누군가의 서명 흔적. 한혜라의 과거 이름 한영순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입니다. 혜라는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서명을 보는 순간 혜라는 과거의 병원 냄새를 떠올립니다. 그날의 바닥, 그날의 울음, 그날의 선택. 혜라는 평생 묻어버린 줄 알았던 장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댓글 유도 질문 셋. 여러분은 약점을 잡고 요구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요. 있었다 또는 없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태석은 겉으로는 태연합니다. 기자들 앞에서는 가정사일 뿐이라 말합니다. 건양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말은 단단하지만 밤이 되면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태석이 불안해하는 건요. 세훈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닙니다. 태석은 권력이 흔들리는 게 무섭습니다. 권력은 핏줄이 아니라 시스템이니까요. 태석은 황 실장을 부릅니다. 누가 저 결과지를 띄웠는지 찾아오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라 합니다. 황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짜면 치우면 된다고.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을 말하는데 물건처럼 말하니까요. 태석이 진짜 신경 쓰는 건 며느리 주영채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입니다. 정원의 눈빛이 태석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끝까지 달려들던 차기범의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태석은 정원의 과거를 파라고 합니다. 며칠 뒤 보고가 들어옵니다. 기록이 비어 있다. 학교 기록이 이상하다. 가족 관계가 조작 흔적이 있다. 태석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태석은 혜라에게 묻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영채가 맞냐고. 혜라는 웃으려다 목이 막힙니다. 태석 눈빛이 칼이기 때문입니다. 혜라는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도 베어낼 수 있는 칼이라는 걸요. 댓글 유도 질문 넷. 여러분이라면 배우자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버티실까요? 아니면 먼저 진실을 털어놓으실까요? 버팀 또는 고백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기범은 감옥에서 나왔어도 감옥 같은 삶을 삽니다. 시장 골목에서 국밥 배달을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닙니다. 살인자라는 눈초리. 그 눈초리가 사람을 더 오래 죽입니다. 조미양은 기범을 말립니다. 정원이 위험해진다고. 조용히 살자고. 그런데 기범은 압니다. 정원은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걸요. 정원은 이미 칼을 들었고 그 칼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기범은 숨겨둔 녹취를 꺼냅니다. 황 실장이 과거 사건에 가담한 흔적이 담긴 녹취. 기범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터뜨리겠다고. 태석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든 이유를 밝히겠다고. 그런데 그때가 문제입니다. 너무 빨라도 정원이 위험하고 너무 늦어도 정원이 위험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 딜레마에서 찢어집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정원 편을 들며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정원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늘은 말합니다. 진실은 터뜨리는 순간 끝이 아니라고. 그 다음이 더 지옥이라고.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원은 이미 지옥에 들어와 있다고 느낍니다. 하늘은 그럼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야 살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원은 그 따뜻함이 두렵습니다. 따뜻해지면 사람은 기대하게 되니까요. 기대는 복수의 적입니다. 진세미는 이 사건으로 변합니다. 원래 철부지였던 세미도 이 집안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로 굴러간다는 걸 느낍니다. 세미는 우연히 기록실 근처에서 황 실장의 움직임을 봅니다. 황 실장이 무언가를 지우는 모습, 파일을 삭제하고 종이를 정리하고 기록을 없애는 손. 세미는 숨을 삼킵니다. 엄마가 숨긴 비밀이 이 정도였구나. 세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찍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비 오는 길바닥. 어린 딸이 손을 뻗습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혜라는 도망칩니다. 혜라는 늘 그 장면에서 깨며 심장이 아프게 뜁니다. 혜라는 정원을 볼 때마다 이상합니다. 미워야 하는데 마음이 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혜라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혜라가 두려워하는 가난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질 말입니다. 버린 엄마. 그 말이 혜라의 목을 졸라옵니다. 혜라는 정원을 불러 거래를 제안합니다. 정체를 덮어줄 테니 세훈 곁에 있어 달라고. 세훈이 무너지면 모두 죽는다고 말합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엄마는 딸에게도 우리라는 말로 묶으려 하니까요. 정원은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차기범 사건을 다시 파헤치라고. 아니면 자신이 터뜨리겠다고. 혜라는 숨이 멎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 묻어둔 이름이니까요. 그날 늦은 밤. 혜라는 창고로 내려가 낡은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옵니다. 젊은 혜라와 조영란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혜라는 그 사진을 찢으려다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발신자 미상. 낮은 여자 목소리. 조영란입니다. 조영란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혜라의 세계가 꺼집니다. 조영란은 말합니다. 죽은 건 자신이 아니라 혜라의 양심이라고. 혜라가 남의 인생을 훔쳤다고. 혜라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세훈의 출생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과거가 현재를 끌고 나오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되게 좋은 비밀이었나요? 나쁜 비밀이었나요? 댓글로 좋은 또는 나쁜 남겨주세요. 주영채는 세훈을 따로 불러냅니다. 사람 없는 공간. 분위기는 따뜻해 보이는데 공기는 차갑습니다. 영채는 먼저 눈물을 보여줍니다. 버림받아봤다고 말합니다. 짐이 되는 기분을 안다고 말합니다. 세훈은 그 말에 고개를 듭니다. 그 말은 세훈 심장을 정확히 찌르니까요. 영채는 말합니다. 불쌍해지면 세상이 당신 편이 된다고. 피해자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영채는 위로를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영채는 세훈에게 스스로 피해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가로 정원을 가해자로 만들라고 합니다. 세훈은 갈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마음. 정원을 밟고 올라가면 산다는 유혹. 세훈은 그 유혹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서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요. 양심보다 숨을 먼저 붙잡습니다. 같은 시각 황 실장은 기록을 지웁니다. 출생 기록, 간호사 이름, 아이 바뀜 의심 메모. 황 실장은 기록이 사람을 죽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부터 죽입니다. 그런데 황 실장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진세미입니다. 세미는 촬영합니다. 이 순간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 기록이 자신을 살릴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기록이 엄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런데도 세미는 찍습니다. 진짜는 남겨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영체의 움직임을 눈치챕니다. 정원은 먼저 한 줄을 던집니다. 영체가 가진 파일. 정원도 알고 있다고. 정원도 가지고 있다고. 영체는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발이 먼저 걸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정원은 공난숙에게도 움직입니다. 헤라에게 지분 뜯어낼 생각이면 자신과 거래하자고. 더 큰 약점을 주겠다고. 공난숙은 흥미를 느낍니다. 공난숙은 더 큰 것을 좋아합니다.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 냄새가 진해지니까요. 정원은 말합니다. 세훈 출생은 껍데기라고. 진짜는 그날 병원이라고. 거기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그 한 문장으로. 공난숙은 침을 삼킵니다. 이 판이 이제 단순한 가짜 후계자가 아니라 가짜 인생 전체의 문제로 커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순간이 옵니다. 진태석이 쓰러집니다.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이 급하다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끝입니다. 권력도 재산도 결국 피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세훈이 먼저 검사합니다. 불일치. 세훈은 멍해집니다. 자기 몸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헤라는 세훈을 봅니다. 처음엔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눈빛이 굳습니다. 이 집안에서 흔들리면 죽습니다. 헤라는 살아남는 법을 너무 오래 배웠습니다. 정원이 검사합니다. 일치. 정원만이 태석을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순간 헤라는 다리가 풀립니다. 그 무서운 헤라가요. 돈 앞에서도 안 떨던 헤라가요. 피 앞에서 떱니다. 헤라는 정원에게 매달립니다. 태석을 살려달라고. 정원은 차갑습니다. 태석이 살면 차기범은 더 죽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세훈이 달려옵니다. 세훈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로 정원을 바라봅니다. 정원 손을 붙잡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 떨림이 정원 마음을 흔듭니다. 정원은 자기 어릴 때 떨던 손을 떠올립니다. 정원은 선택 앞에 섭니다. 복수냐? 살림이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가? 그를 살리면 내 마음이 죽는가? 여러분, 나를 망가뜨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면 살리실 건가요? 끝까지 거부하실 건가요? 댓글로 살림 또는 거부 남겨주세요. 정원은 수혈 동의서를 바라봅니다. 펜을 들었다가 놓습니다. 시간이 늘어집니다. 복도 밖의 사람들은 숨을 못 쉽니다. 헤라는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세훈은 벽에 기대 울고 있습니다. 세미는 멀리서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복도 끝에서 정원을 바라봅니다. 따뜻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입니다. 그때입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차게 뛰어옵니다. 차기범입니다. 기범은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모서리, 구겨진 종이. 그런데 내용은 너무 선명합니다. 사진 속에는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하네라가 있습니다.
하늘아 손에 들린 아기 손목에 팔찌가 보입니다. 팔찌에 적힌 이름. 세훈. 정원은 얼어붙습니다. 세훈이 왜 헤라 손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세훈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바뀐 아이는 누구인지. 차기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전부 틀렸을 수 있다고. 이 말이요. 정원의 복수 방향을 통째로 흔듭니다. 한혜라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름이 새어나옵니다. 한영순. 끝났다고. 그 이름은 헤라가 숨겨온 죄의 문입니다. 정원은 수혈동의서 위에서 멈춥니다. 사인도 찢지도 못합니다. 사진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엔딩 훅 첫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막처럼 머릿속에 박히는 문장입니다. 가짜 아들은 세훈이 아니다. 바뀐 아이는 정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10초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세훈이 조용히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 얼굴은 울다 지친 얼굴입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으로 자기 팔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한 줄이 다음 회를 강제로 틀게 만듭니다. 마지막 10초 강한 한 줄. 내 피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 피로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를 버린 엄마를 살리기 위해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나요? 댓글로 1번 준다, 2번 못 준다 숫자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편하게 시청해주세요.